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인데요. 과연 이 날짜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9월 23일이라는 날이 유독 어떤 힘의 이동, 뭐랄까 새로운 질서 형성 이런 거랑 관련된 결정적인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거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특정 날짜를 딱 잡아서 역사를 이렇게 가로지르다 보면 진짜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는 어떤 패턴 같은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9월 23일. 네, 살펴볼 게 꽤 많아 보입니다. 그럼 한국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1894년 9월 23일. 이때 청일전쟁 중에 황해해전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네, 이게 그냥 해전 승리가 아니라 이 직후에 일본이 이미 점령 중이던 경복궁을 등에 업고 조선 내정에 더 강하게 개입하잖아요. 그 갑오개혁이요. 맞습니다. 그 황해해전 승리가 단순한 전투 승리 그 이삭이었죠. 일본이 이제 한반도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뭐랄까 조선의 국정 운영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결국 이게 국권 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고요. 물론 동시에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같은 내부 저항도 아주 거셌고요. 그러게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 한 50년쯤 뒤로 가서 1945년 9월 23일이요. 이때는 해방 직후인데 미군정이 남한 지역 통제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미군정이 그 조선인들이 스스로 세운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하죠. 여기서 선포한 인민공화국을 인정 안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부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 순간이네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미군정의 등장이 그 해방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기회에 뭐랄까 큰 제약으로 작용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한반도 분단 그리고 이후에 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버렸고 그 남북 대립 구조를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같은 날짜 1987년 9월 23일에는 좀 다른 양상의 힘겨루기가 보여요. 그때 6월 항쟁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잖아요. 민주화 요구랑 같이 노동자들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터져나왔죠. 그 현대차나 대우조선 같은 큰 사업장에서 권리 찾기 위한 파업이 막 이어졌고요. 이건 좀 내부로부터의 변화 요구, 아래로부터 힘이 분출된 거라고 봐야겠죠? 정확합니다. 그 87년 가을 이 시기는 시민하고 노동자들이 손잡았고 사회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했던 때였어요. 이 에너지가 결국 10월에 새 헌법 만들고 직선제 개헌하고 또 12월 대선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동력이 됐거든요. 외부 힘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던 과정이었죠. 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세계로 좀 넓혀볼까요? 9월 23일이 세계사적으로도 다른 형태의 질서 재편이랑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 아주 오래전 1122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랑 교황 사이에 보름스 협약이라는 게 체결돼요. 이게 그 오랫동안 유럽을 시끄럽게 했던 서임권 논쟁, 그러니까 성직자 임명 권한을 누가 갖느냐, 이걸 두고 황제랑 교황이 벌인 힘겨루기가 일단락된 사건이죠. 네, 맞아요. 보름스 협약. 이게 중세 유럽에서 그 세속 권력이랑 종교 권력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걸 두고 벌인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칼로 무자르듯이 딱 분리했다기보다는 각자 영역이랑 권한에 대해서 일종의 합의점을 찾은 거죠. 이게 그 이후 유럽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권력의 경계를 정하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과학 분야로 가보면요. 1846년 9월 23일에는 독일 천문학자 요한 갈레가 해왕성을 발견해요. 이건 권력 다툼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요.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이 우주로 확장되는 순간, 자연에 대한 이해, 그 힘을 보여준 사건 아닐까요? 특히 수학적 예측으로 발견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이론 물리학하고 관측 천문학의 정말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걸 이성과 계산으로 예측하고 또 증명해낸 사건이니까요. 인간 지성의 힘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의 신뢰도를 한 단계와 끌어올린 그런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1932년 9월 23일에는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가 여러 부족이랑 지역을 통합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세웁니다.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권력 구축, 그러니까 현대 국가를 만들어낸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까지 분열되어 있던 아라비아 반도의 주요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세운 거니까요. 이게 중동 지역의 정치 지형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엄청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 정치나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현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출발점이 된 거죠. 내부의 힘을 모아서 새로운 국가 권력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9월 23일 하루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힘 그리고 질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네요.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거, 또 내부로부터 저항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거, 권력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거, 지식의 힘이 커지는 거, 그리고 아예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까지. 네, 이렇게 한 날짜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역사가 그냥 과거 사실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외부의 힘, 내부의 힘이 막 부딪히고 또 때로는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9월 23일이라는 날짜를 통해서 한국사와 세계사 속에서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또 질서가 어떻게 재편됐는지 이런 테마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황해해전과 미군정, 87년 노동자 대투쟁, 보름스 협약, 해왕성 발견, 사우디 건국까지 정말 역사의 단면들을 흥미롭게 엮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특정 날짜가 역사를 들여다보는 또 다른 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각자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짜가 있으신가요? 그 날짜에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역사를 현재와 연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